안녕하세요, 리에나입니다. 베스트를 만들기 전에 재단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재단을 일단 패턴을 놔두고 시접을 정확하게 1cm일 때는 1cm, 2cm는 2cm 해서 완성선에서 시접을 정확한 간격으로 자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자른 다음에 전체 심지를 붙이죠. 심지는 앞판은 여기 지금 앞판인데요. 앞판은 전체 심지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안단도 전체 심지고, 뒷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재킷 만들 때 뒷판은 여기 겨드랑이죠. 겨드랑이를 포함해서 요 뒷부분, 뒤등어리 부분, 견갑골 있는 부분까지만 요 정도를 붙이고, 그 다음에 밑단이 접혀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완성선을 물고 한 1cm 더 나가서 밑단 부분을 붙이는데, 이게 지금 재킷이 아니고 베스트다 보니까 조각이 몇 조각이 되지 않고 이 조각도 크지가 않아서 여기 요만큼, 그 다음에 밑단 요만큼 붙일 바에 그냥 다 붙여버리자 해가지고 저는 뒷판은 다 붙였어요. 다 붙였는데 요 윗부분 아니면 밑단 시접과 완성선을 물고 한 3cm, 4cm 정도만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치만 전체 심지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는 안단. 요게 앞판 안단이고 요게 뒷판 안단이죠. 지금 심지 색깔이 요거는 네이비고 요거는 그레이인데 심지를 쓰다가 다 써서 지금 색깔이 바뀐 거예요. 이거는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해서 뒷판 안단, 전체 안단을 붙였고요. 카라는 2장이 되죠. 카라는 2장이 되는데 겉칼라로 올 카라는 여기 전체 심지를 붙였어요. 전체 심지 붙이고, 안카라 같은 경우에는 심지는 붙이지 않고 다대만 외곽선에다가, 여기는 목둘레죠. 여기가 외곽선이죠. 외곽선 부분만 다대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머니는 여기가 주머니가 이렇게 모양이 생기고 여기가 손 넣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만 이렇게 접히는 부분까지 해서 요렇게만 붙여도 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 전체 심지를 붙였어요. 전체 심지 붙이면 모양이 더 예쁘게 잡힐 테니까 여기만 붙이셔도 되고, 저는 전체 심지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안카라 빼고 전체 심지를 붙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다대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게 다대 테이프이죠. 다대 테이프이 보통 흰색,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그 심지는 색깔이 여러 가지인데 다대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검은색, 흰색 뿐입니다. 그래서 요거 중에서도 이렇게 결이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결이 이렇게 세로선이 보이는 거는 면 다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골선이 보이지 않고 거의 야들야들하게 생긴 요것보다 더 얇은 게 실크 접착 심지예요. 띠심지, 다대심지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당겨보면 탄탄하죠? 그래서 늘어나지 말아야 되는 부분, 앞 중심 부분 같은 경우에 요거를 붙여주면, 심지를 붙였지만 요 다대라는 게 식서라는 말이거든요. 식서 방향으로 1cm 폭이 되는 심지를 쭉 잘라서 이렇게 롤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다대, 식서 방향으로 접착 심지를 띠심지로 만들어 놓은 거를 다대심지라고 불러요. 띠심지.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접착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접착을 붙여야 되는 부분에 올려서 다리미로 다리면 접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면 다대심지, 요거는 실크 다대심지예요. 그래서 실크는 이 몸판하고 마찬가지, 이 실크 심지는 또 수축을 해요. 그래서 다대 테이프까지 수축하는 거를 쓰면 여기 베스트에서는 조금 힘들 테니까 여기서는 면 다대가 조금 더 손쉬울 거예요. 그래서 면 다대 테이프, 요거는 1cm 폭, 요거 같은 경우에는 면 다대인데
접착이죠. 접착 심지 요거는 0.5cm, 5mm, 10mm 이렇게 두 가지로 판매가 돼요. 그래서 보통 뭐 위치에 따라서 요거일 수도 저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대 테이블 저는 여기 앞중심 부분이 패턴이 직선이 아니에요. 쭉 직선이 아니라 라펠에서부터 약간 활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늘어날 수도 있고 봉제를 하다가 늘어나면 안 이쁘기 때문에 다대 테이블 완성선을 따라서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여기는 5mm를 붙였고요. 여기를 붙였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 부분에도 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했어요. 더 예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진동 부분, 여기 부분이 디자인이 스퀘어 아몰로 디자인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더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10mm 다대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앞판에 이렇게 붙였고 뒷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심지에 여기 아몰 부분에 붙여놨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카라는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다대 테이블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요거를 봉제를 해보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이거를 붙였기 때문에 봉제가 더 예뻐지는지 붙여보면은 알고 이제 셔츠나 이런 거 뭐 재킷이나 할 때 라펠 꺾임선 부분, 앞중심 부분, 진동 부분, 어깨 부분 이런 데는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다대테이까지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재단이고요. 그래서 재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거를 후닥하고 옷을 빨리 만들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이거를 심지 붙이고 다대 붙이고 그 다음에 원단 자르고 또 실표뜨기 하는 것까지 그거를 하루를 잡으셔서 천천히 예쁘게 하셔야 옷이 끝까지 예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단을 하고 심지 붙이고 다대 붙이고 그 다음에 다시 패턴을 올려봅니다. 올려보면 혹시나 심지를 잘못 붙여서 이 심지가 수축하는 거를 감안을 안 하고 했을 때는 원단까지 다 수축이 돼서 패턴을 다시 올렸더니 옷이 작아져 있는 경우가 간혹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옷이 짧아지던지 아니면 다시 재단을 하던지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쁘게 붙여졌는지 혹은 패턴을 올렸더니 이게 이렇게 휘어져서 패턴하고 맞지 않는 변형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림질을 할 때 너무 밀면서 그냥 손 가는 대로 멋대로 해버리면 그 멋대로 모양대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패턴을 올렸더니 모양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쓸 수가 없겠죠. 옷이 뒤틀어지니까. 그래서 다시 패턴을 올렸더니 이렇게 예쁘게 시접도 1cm 간격 정확하게 남아서 모양 그대로 있음을 확인을 하시고 다시 핀을 꽂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머니 어깨 다트가 있기 때문에 이 위치들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패턴을 올려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핀을 많이 꽂을 필요는 없고요. 움직이지 않을 만큼 실표뜨기를 할 때 움직이지 않을 만큼만 이렇게 꽂아줍니다. 실표뜨기 하는 실은 실타래, 면실 있죠? 그거를 써도 되고 저는 그 실타래를 풀기가 귀찮아서 이렇게 20수 정도 되는 면실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풀어서 써요. 그래서 이것도 해도 되고 타래실을 써도 되는데 조금 이렇게 20수 굵어야 돼요. 너무 얇으면 실표뜨기를 해놨는데 봉지할 때 보면 그냥 쏙 빠져버리고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굵은 실로 두 줄로 두 줄이죠. 두 가닥을 하셔서 요런 다트 끝, 그 다음에 다트 폭, 어깨에도 다트 끝, 다트 폭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겠어요? 주머니. 주머니 여기 시작하는 위치, 끝나는 위치, 아니면 이런 부분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꽂으셔서 실을 바늘을 꽂으셔서 쭉 당겨서 한 요만큼 남았을 때 뒤에서 톡 끊어줘요. 여기도 쭉 당기시고 뒤에서 끊어주고. 이거를 해야 되는 부분. 네, 반복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고는 그 다음에 주머니 여기 윗선 있죠? 윗선하고 아랫선에 너치가 두 개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접이 있는 부분이라서 시접 끝부분에 한 0.3cm, 0.5cm 정도를 이렇게 가입밥을 주면 표시가 나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하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스퀘어 부분에 뭐 여기 부분 포인트도 나는 하고 싶다 하면은 다트랑 주머니선 이외에는 하고 싶은 부분, 내가 자신 없는 부분에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실표뜨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트 끝 같은 경우에도 실표로 해도 되고 가입밥을 줘서 표시를 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가입밥을 줄 수 없는 부분에 실표뜨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실표뜨기를 여기 하셨죠? 그래서 하신 부분을 이제 핀을 빼고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거를 싹 걷어내면 실표뜨기가 있죠. 한쪽에 놔둬버리면 안 되고 여기가 두 장이잖아요. 겉감을 이렇게 걷어내서 했던 부분을 가운데를 톡 잘라줍니다. 그러면 실표뜨기가 또 좋은 게 원단에 손상이 없이 정확한 포인트를 콕 찍어주는 것도 좋고 이쪽에 안쪽에서 봤을 때도 보이고 겉쪽에서 봤을 때도 보이기 때문에 먹지 같은 경우는 한쪽밖에 안 보이죠. 이렇게 양쪽이 다 보이기 때문에 소잉을 할 때 아주 편해요. 그게 뭐가 편하나 싶겠지만 하시다 보면 핀을 꽂을 때 위치를 잡을 때 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도 가운데로 샥 갈라서 끊고 끊어서 양쪽이 다 보일 수 있게 가운데를 끊어줍니다. 이렇게 되니까 굵은 면실을 써야 되겠죠. 아니면은 자꾸 쏙쏙 빠져버려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카라 같은 경우에 심지를 전체 심지 붙였죠. 그래서 카라는 옷을 입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죠. 얼굴 바로 아랫부분이라서 예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카라는 심지를 붙이고 나서 외곽선을 시접을 잘 둬서 잘랐겠지만 다시 한번 패턴을 이렇게 올려서 수축하지 않았는지 변형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여기 보면 조금 시접이 약간 작아졌죠? 수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수축을 했지만 여기에 시접이 있잖아요. 그죠? 박을 수 있는 시접이 충분하기 때문에 패턴을 다시 올려놓고 표시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때 만약에 패턴을 올려놓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여기에서 1cm 들어와서 받게 되면 카라가 조금 작아지는 현상이 있겠죠. 그래서 카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패턴을 올려놓고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외곽선 정말 정확해야 되는 외곽선은 한 번쯤 더 펜으로 심지 쪽이라서 펜으로 그어도 겉쪽에서 보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연목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요거는 실표를 하시든지 여기
가위밥으로 하시던지 해서 연목점 너치도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뒤집어서 또 한번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 뒤 중심 부분은 굳이 그리지 않고 이렇게 끝으로 톡톡 잘라버리면 표시가 나죠. 이렇게 해서 안칼라는 굳이 안 해도 돼요. 겉칼라랑 같이 박을 거라서 이렇게 해서 재단이 되고, 안단 뒤 안단 같은 경우는 반을 접어서 중심 부분 정도는 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거를 그대로 놔서 이것도 패턴을 한번 올려보고 정확하게 됐는지. 네, 요거는 수축하지 않고 아주 예쁘게 잘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중심 부분을 이렇게 잡고 칼아 날 때 필요해요. 중심 부분. 그 다음에 여기도 끊어줘서 예쁘게 중심을 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재단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실표뜨기 하시고 패턴으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 재단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봉제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제가 제일 재밌죠. 재단까지 수고하셨고, 이제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제가 그때 시접을 몇 cm 줬죠? 시접을 한 2.5cm 줬습니다. 요 2.5cm만큼을 미리 심지 붙일 때 다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끝을 오버로크를 할 수 있으면 좋고요. 전체적으로 안감이 들어가는 옷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버로크를 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버로크가 없으신 분은 안 치셔도 되고, 있으면 여기를 한 줄을 치시고, 여기는 위에서 탑 스티치가 보이겠죠? 이렇게 한 줄을 박으면, 그래서 스티치가 나는 전체적으로 없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도 없었으면 좋겠다 할 경우에는 여기는 공구르기를 하시면 돼요. 세발등이나 공구르기 하면 되지만 저는 박을게요. 이렇게 했을 때 요 위에 이런 스티치 박을 때는 땀이 2반보다는 3이나 3반 정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끝에서 접힌 대로 네, 한 줄 박으시면 여기 한 줄 보이시죠? 처음에 박을 때는 여기 밑실이 감겨서 같이 박히는데 요거는 쇽쇽 빼셔가지고 잘라버리면 돼요. 네, 이렇게 됐고, 나머지 여기 카라는 안쪽 칼라에는 다대만, 겉 칼라에는 전체 심지를 붙이고 외곽선을 패턴을 올려서 다시 예쁘게 그려놓은 상태예요. 연목점은 너치가 있고요. 그러면 겉과 겉줄 마주대고 어디를 박으시냐? 여기 목둘레 부분 말고 여기 외곽선 부분을 박을 텐데 겉 칼라를 보고 박으면 좋겠죠? 왜냐? 표시를 해놨으니까. 외곽선을 외곽선 박을 때는 여기서부터죠. 여기는 시접 1cm가 있죠. 시접 1cm를 놔두고 여기서부터 디귿자로 쭉 해서 여기도 1cm 시접 놔두고 박습니다. 박으시면 됩니다. 외곽선 박으실 때 여기가 목둘레예요. 목둘레 외곽선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간혹 반대 방향으로 박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짧아지는 쪽이 외곽선이고, 외곽선이 조금 더 긴 쪽이 몸판하고 봉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를 제외하고 완성선에서부터
이렇게 외곽선을 박았습니다. 외곽선 박으시고 나서는 요 시접 끝을 대각선 방향으로 하나가 외곽선 여기 꺾이는 90도 부분에는 세모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시접을 짧게 잘라야 된다고 해서 여기 두 개를 다 이렇게 시접을 짧게 잘라버리면 뒤집었을 때 똑같이 여기가 두꺼워져요. 뭐 이게 길어서 두꺼워지는 거나 짧아서 두꺼워지는 거나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겉감, 여기가 겉감이고 여기가 안칼라죠. 안칼라 쪽의 시접을 더 짧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바짝 한 0.3 남겨놓고 바짝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짧게 잘라주는데 끝까지 짧게 잘라버리면 여기 시접이 너무 작아져서 나중에 연결하기 때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다가 말아야 돼요. 여기 부분도 너무 끝에서부터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만 잘라주시고, 나머지 여기 부분을 조금만 안 잘라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할 때, 그래서 계단 형식으로 시접을 정리를 해주는 게 시접이 몰려서 두꺼워지지가 않아요. 시접 정리는 나중에 옷을 만들고 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계단 시접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도 모서리 부분에는 조금 더 세모를 조금 더 잘라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뒤집어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뒤집어보고 그럼 여기 끝부분은 끝까지 안 튀어나오죠? 이런 부분은 송곳으로 이렇게 쏙 빼면 예쁘게 나오죠. 송곳으로 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바늘에다가 실을 끼워서 이 끝부분을 바늘을 끼워줍니다. 그래서 실을 쫙쫙 잡아당기면 또 모서리가 굉장히 이뻐져요. 그래서 요거를 뽑지 않고 나중에 다리미 할 때도 요 부분을 실을 요만큼 남겨놓고 자른 다음에 다림질 할 때도 손을 바짝 대면 손이 내리겠죠. 그래서 요거를 당기면서 스팀을 줘서 달려주면 여기 끝부분이 굉장히 매섭게 예쁘게 잘 돼요. 그래서 실로 하시던지 그렇게까지 빼지 않아도 모양이 예쁘다 하면은 송곳으로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접혀서 예쁜 카라 모양이 나오죠. 근데 요거를 다리실 때 겉칼라가 심지 붙은 쪽인데, 겉칼라 쪽에서 봤을 때 앙카라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예쁘지가 않고, 겉칼라가 살짝 앙카라를 머금고 가려줘야 겉에서 봤을 때 앙칼라가 튀어나오지 않고 예쁘죠. 그래서 이게 잘 다려지면 다행인데 다림질이 잘 되지 않는 경우, 혹은 더 매끈하게 모양을 잡으려면 누름 상침이라는 걸로 해요. 눌러주는 상침을 해줄 건데, 여기 겉쪽에서는 상침이 보이면 안 되겠죠. 안쪽에서 상침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겉, 안 이렇게 카라를 놓았을 때 안감 쪽, 안칼라 쪽으로 시접을 이렇게 샥 꺾어줘요. 시접을 안칼라 쪽으로. 그러면 짧은 시접은 밑으로 가고 긴 시접이 짧은 시접을 머금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낀 다음에 얘를 바짝 밀어서 방금 박은 선에서 한 0.3 정도 옆에 가서 쭉 박아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시접하고 앙칼라하고 세 겹이 동시에 눌러져서 상침이 돼서 나중에 여기 부분이 예쁘게 마무리가 잘 돼서 잘 다려져요. 그래서 뒤집었을 때 여기 완전 끝에서부터 누른 상침은 할 수가 없어요. 카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cm 정도 떼시고, 여기가 지금 겉칼라,
여기가 앙칼라인데 앙칼라 쪽으로 시접을 다 꺾어주세요. 그럼 여기가 세 겹이 되죠? 그럼 여기를 샥 손으로 밀어가지고 넘어오지 말라고 노루발이 허락하는 데까지만 들어가면 돼요. 카라 끝까지 할 수 없고 이렇게 돼서 시접을 앙칼라 쪽으로 꺾고 손으로 바짝 얘네들을 밀어줘서 방금 박은 선 한 3mm 옆에 2, 3mm 옆에 너무 가까이 박으면 누름 상침이 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한 3mm 옆에다가 노루발 반 정도가 좋아요. 노루발 반 정도 위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눌러서 상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샥 걷으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봉제가 다려질 수가 있어요. 봉제를 할 때도. 그래서 모양이 잡혀 있는데 요거는 반드시 겉쪽 말고 안쪽에서 모양을 잡고 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쁘게 다려놓으면 카라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안단을 봉제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앞판 안단이죠. 앞판 안단과 앞판 안감을 봉제를 할 건데요. 안감 봉제에 안단하고 연결하기 전에 먼저 어디를 박아야 되느냐? 여기 다트가 있어요. 그렇죠? 앞판 몸판에는 다트, 허리 다트, 어깨 다트가 있어요. 요거를 먼저 여기가 거치니까 이렇게 접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 끝, 여기 샥 접어서 다트 끝에는 원래 되돌아박기를 하지 않죠? 이렇게 해서 다트가 굉장히 얇죠? 얇은 대로 박으시고 여기 어깨 다트는 여기를 가위밥을 줬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접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끝 여기도 맞추시고 그래서 이 다트 같은 경우에는 다트 폭이 조금 넓으니까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대각선으로 편하게 안내선을 그으셔서 봉제를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트를 먼저 박습니다. 다트는 중심 쪽으로 여기가 앞중심 여기가 겨드랑이 옆선이잖아요. 중심 쪽으로 눕혀서 다리면 돼요. 요것도 다트도 중심 쪽으로 눕혀서 이렇게 다리시면 돼요. 그럼 이 다트는 폭이 지금 넓어가지고 막 튀어나오죠? 튀어나오는 게 싫어서 여기 박은 선대로 1cm 놔두고 시접 1cm 놔두고 이렇게 잘라 버려도 되고 뭐 그렇게 두꺼워지지 않으니까 그냥 냅둬도 되겠다 하면은 둬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트 먼저 양쪽을 박겠습니다. 박으시고 그에 맞는 짝을 안단을 이렇게 옆에 연결이 될 거예요. 그죠? 여기 안단, 요거는 안감. 연결이 되면 앞판 전체 모양하고 같아집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시접 있는 부분이 이쪽이고 여기가 겉. 안단도 여기가 심지, 여기가 겉이죠? 그러면 겉과 겉을 맞대고 이렇게 쭉 끝까지 같이 밑단 끝까지 봉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제 핀을 먼저 꽂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트는 잠시 제껴 놔두고 어깨 다트 여기다가 핀을 꽂아주세요. 꽂을 때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 왜 그러냐면 여기가 곡선 여기도 곡선이기 때문에 곡선 부분에
그냥 차례대로 위에서부터 핀을 꽂아 나가면 밑에서 길이가 맞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작 부분만 핀을 꽂아 놓고 그 다음에는 저기 밑으로 가셔서 여기 몸판에는 시접이 2cm였고 여기는 1cm였어요. 그래서 1cm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차이 나는 거를 1cm 정도 차이 나는 거를 두시고 핀을 꽂으시고 이 정도까지는 직선이기 때문에 핀을 어렵지 않게 꽂을 수가 있어요. 직선의 부분은 그대로 놓인 대로 핀을 꽂으시면 틀리지 않게 꽂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여기서부터 한 곡선이 시작되는 것 같다. 아직까지 아니네요. 곡선은 아직까지 아니고 이렇게 해서 곡선이 시작되는 것 같다 할 때는 차례대로 핀을 꽂지 마시고 여기서 시작과 끝 부분을 놔두시고 여기 가운데 부분을 먼저 쫙 당기셔서 가운데 부분을 자, 오른쪽 왼쪽 길이를 확인하시면서 아 여기가 맞겠다 하는 가운데 부분을 먼저 핀을 꽂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부분을 또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 중에 잘 맞춰보고 가운데 부분을 핀을 꽂으시고 여기도 또 요 구간 가운데서 가운데 부분 이렇게 꽂아주시면 곡선 부분이 늘어나지 않고 제자리에 잘 핀이 꽂혀집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곡선이 심해요. 획 꺾인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잘 맞춰놓고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잘 당겨 보셔야 돼요. 잘 당겨서 맞지가 않는데 싶어도 길이가 맞춰보면 맞아져요. 그러면 요 구간 중에 가운데 부분을 먼저 핀을 꽂으시고 여기도 약간 물렁 꿀렁꿀렁하게 곡선이 져서 물결이 치지만 길이를 맞춰보면 맞아집니다. 곡선 부분 핀은 이렇게 여기서 또 가운데 갈라지면서 꽂으셔야 되고 지금 겉감 위에 안감이 있죠. 안감 위에다가 제가 핀을 꽂았죠. 요렇게 놔두고 곡선을 맞추지는 않아요. 왜냐면 몸판은 심지가 붙어서 형태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굴리면서 핀을 꽂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안단 부분, 곡선이 반대인 부분에는 안단은 밑에 두고 안감을 위에 두고 안감을 조절을 하면서 핀을 꽂으셔야 더 요 형태가 잘 잡히겠죠. 왜냐하면 안감은 심지도 없고 약간 미끌미끌하니까 반대 곡선도 가운데를 꽂다 보면은 잘 잡혀요. 그래서 안감을 위에 놓고 핀을 꽂으시면 되고 그럼 밑에 박으실 때는 끝에서부터 1cm 짠 걷어보면 예쁘게 곡선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다리시면 돼요. 다리시면 되는데 안단 부분에는 안에서 봤을 때 가름소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안감이 워낙 얇기 때문에 안단이 편안한 게 좋겠죠. 안단이 펼쳐지는 방향으로 안단은 접히는 방향으로 하셔서 이렇게 놓으시고 안감이 접히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쭉 다리시면 되고 여기 다트 있는 부분은 가슴 부분이기 때문에 곡선이 입체적으로 살게 돼요. 그럼 곡선을 살리시면서 여기를 그냥 콕 눌러버리면서 다리면 안 되겠죠. 여기 따로 다리고 여기 따로 다려서 여기 가슴 부분은 살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나는 여기 안감 볼록볼록하게 올라오는 게 싫다. 다려도 또 넘어오는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여기도 누름 상침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냐? 눕혀놓고 안단 시접이 안감 쪽으로 젖혀져 있을 때 한 3mm 옆에다가
상침을 박아주시면 잘 누웠죠. 다릴 필요도 없이 잘 누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침을 해주시면 더 깔끔하게 돼요. 그래서 이쪽도 하시고 반대쪽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